진짜 다른 어떤 리그보다 분데스리가가 압박이 빡세요. 아마 김민재 선수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압박에 들어온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볼 처리 속도가 빨라질 필요는 있다. 네, 김민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있었던 뮌헨 경기 이제 개막 라운드를 중계를 했습니다. 네. 뮌헨 경기를 중계했다는 것은 그 쿠팡에서 이제 형철이가 이제 분데스리가 1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티저 영상 때 제가 가운데 있긴 했는데. 아, 그래? 그러면 가운데 있으면은 무조건 메인이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그렇습니다. 네. 네, 김한이 약간 밀리는 느낌. 네? 아니야. 한영은 외부 의역이셨고 저는 이제 아예 쿠팡이랑 아예 전속 계약이기 때문에 그 차이죠. 그 차이. 네, 환희는 그냥 손님이다. 외부인이요. 계약 형태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민재 얘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오프닝을 했습니다만은 김민재의 활약만 봤을 때 활약 내지는 어떤 전체적인 평가를 해봤을 때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콤파니 감독의 체제에서 프리시즌에 이어서 곧바로 선발로 나온 점 역시 계속해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김민재 선수가 왼쪽이 아닌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왔습니다. 네. 콤파니 감독은 계속 김민재를 우파메카노랑 합을 맞출 때도 오른쪽 센터백으로 쓰고 있는데 맞아요. 기존에 투일 때 왼쪽 센터백으로 섰던 것과는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이고요. 오른쪽 센터백으로 오른발을 가진 선수가 서게 되면 왼쪽에 섰을 때보다 좀 더 자신의 그 오른발 각도를 만들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뭐 드리블이라든지 볼 배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른쪽 센터백에서 뛰는 위치 자체는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시절에도 왼쪽에서 잘했죠. 네. 잘했고 뭐 지속적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주발이 오른발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앞쪽으로 볼을 이제 패스를 해주거나 킥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사실 이제 왼발 오른발 이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왼발을 잘 못 쓰는 선수가 왼쪽에 섰을 경우에는 중요한 킥을 하거나 패스를 했을 때 왼쪽이 아닌 오른발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일단 본인이 골대를 중앙으로 왼쪽에 서 있다. 근데 이 오른발을 쓴다. 그럼 보세요. 오른발이 골대에 더 가깝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오른발을 패스하거나 킥을 했을 때 잘렸을 때는 골대에 더 빨리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또 안쪽에서 볼이 놀다 보면은 왼쪽에서는 킥을 미스하거나 패스 미스하거나 상대 수비수 맞았을 때 그 사이드 라인, 터치 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볼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정비할 시간이 있는데 오른쪽에서 볼이 잘리거나 킥 미스가 나거나 했을 때는 볼이 나가지도 않고 그 중앙 지역에서 볼이 놀게 되면은 상대가 그 볼을 가져갔다. 그럼 바로 역습을 당할 수 있고 실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왼쪽에서는 왼발 센터백, 오른쪽에는 오른발 센터백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김민재 선수는 왼발도 잘 사용을 하니까 그동안 왼쪽에서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아무래도 주발이 오른발이다 보니까 오른발이 좀 더 빌드업하거나 킥을 했을 때 좀 더 편리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김민재 선수가 전진을 많이 합니다. 이 바이에른 뮌헨이 콤파니 체제에서 키미나 파블로비치 중에 한 명이 센터백 옆으로 우파메카노의 옆으로 내려와서 마치 왼쪽 센터백처럼 숫자를 늘려주거든요. 변형 백스리가 되는데 뒤에 뭐 파블로비치나 아니면 우파메카노가 적어도 2명을 항상 커버를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오른쪽에 김민재가 공을 가지면 풀백처럼 전진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이제 생기게 돼요. 꽤 올라가더라고요. 많이 올라가요. 네. 이게 이제 샤샤보이 선수가 이제 스타니시치가 후연 중에 부상을 당하면서 샤샤보이 선수가 한동안 오른쪽 풀백을 볼 텐데 샤샤보이도 전진성이 꽤 많은 센터백이거든요. 윙처럼 많이 올라가 있고 올리세가 그럴 때 이제 윙 자리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샤샤보이한테 볼을 뿌려줄 선수가 필요한데 김민재가 전진을 해야 그 샤샤보이 쪽으로 좀 더 가깝게 볼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주고자 김민재를 오른쪽 센터백으로 두고 파블로비치나 키미가 계속 왼쪽 후방을 책임지면서 김민재가 올라갈 때 뒤에서 2명이 받쳐주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박스 쪽으로 과감하게 전진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앞쪽에 공간이 있었을 때 과감하게 패스를 넣어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 네. 물론 이제 간간히 올라간 적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줄곧 올라가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가 가장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전술적으로 아주 힘을 줬다는 느낌이고 그렇죠. 수비할 때는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이날 4-2-2-2과 같은 공격식 변형 시스템을 갖고 나왔는데 투톱이었어요. 비머랑 마예르. 근데 이제 왼쪽 공격수가 비머였는데 김민재 선수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맞상대를 많이 했었죠. 이날 이제 이 패트릭 비머 선수가 볼키핑을 해야 옆에 왼쪽 윙인 토마스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아니면 파트너 공격수인 마예르가 올라가면서 물론 사실 비머나 마예르나 다 원래는 공격수가 아닌데 거의 뭐 가짜 9번 투톱 같은 느낌으로 멀티 자원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나 마예르 같은 선수들이 좀 박스 안으로 들어가려면
비머가 키핑을 해야 되는데 비머가 키핑하려고 할 때마다 김민재가 올라가서 끊어주는 역할. 계속 비머 선수가 앞을 못 보게끔 막 눌러주고 붙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1대1 상황에서의 수비도 전반전에 저는 꽤 훌륭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했을 때도 과감히 오른쪽 측면을 이용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볼만 나는 네. 그런 그 전반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볼프스부르크가 여기 제가 느끼기에 약간 전반에 얼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개막전이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은데 후반 되니까 하센히틀 감독이 선수들의 어떤 기세도 더 올려놨고 무엇보다 간격이 많이 중앙으로 좁혀졌더라고요. 원래도 하센히틀이 이걸 지시했던 것 같은데 선수들이 많이 긴장하다 보니까 이런 팀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후반 되니까 볼프스부르크의 압박이 더 강해졌고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은 후방 선수들에게 부담이 많이 더해진 맞아요. 분위기가 됐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에서 오른쪽 센터백 자리니까 오른쪽으로 이제 넓게 전진하려고 했던 상황인데 볼 처리가 늦었어요. 예, 비머 선수가 가깝게 달라붙었는데 계속 머뭇거리다 결국 뒤늦게 몸을 돌려서 백패스를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미 비머 선수가 거기서 가깝게 달라붙었으니까 공만 요긴하게 쏙 빼내고 그대로 볼프스부르크가 역습을 해서 1대2 역전당하는 실점을 이제 이날 허용을 했죠. 예, 치명적이었습니다. 네. 사실 근데 그 PK도 내주고 김민재 실수로 이제 실점도 해주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좀 침착하지 못한 수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팀적으로 봤을 때는 네. 결국 동점이 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반전에 뭐 볼만나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지만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그 평가들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수비수는 공격수는 뭐 골을 만약에 못 넣는다고 해도 경기에서의 영리나 영향력을 통해서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지만 수비수는 진짜 특히 수비수가 직접 실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수를 해버리면 네. 그 경기는 아무리 그 이전에 잘한다는 시간대가 있었다 한들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겨서 다행이지 네. 만약에 이 경기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모든 경기를 이겨야 되는 팀인데 비기거나 졌다면 훨씬 더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요즘도 좀 공격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전과 다르게. 그것도 맞- 예를 들어서 이제 잘 알잖아요. 누네스. 네. 네, 예. 맞네요, 예를 들어서 맞네요, 되게 빡빡한 경기예요. 네. 정말 상대 팀이 좀 강팀이야. 리버풀 대 맨시티야. 강팀이야. 0대0을 잘하고 있었어. 네. 근데 누네즈에게 완전 통짜가 왔어. 네. 그걸 놓쳐요. 놓쳐요. 그럼 비판을 받죠. 그럼 난리 나죠. 네, 똑같은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누네즈가 연기 잘하고 막 뒤에서 막 후방 뒤에서 싸워주고 막 이렇게 잘했어. 근데 맞아 기찬 후반 스미스. 막판에 막 또 네. 완전 이거 누구나 다 넣을 수 있는 거야. 에이트 하는 거죠, 그럼 바로. 그러면 이제 평가가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비수도 마찬가지다라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잘했는데 전체적으로 잘했는데 그리고 새로운 롤 네. 그냥 그동안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잘 수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실수 한 번이 이렇게 좀 치명적으로 좀 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좀 더 단단한 김민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콤파니 감독의 축구는 계속 이런 분위기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콤파니 감독의 그 컨셉은 후방에 적은 숫자를 두면서 수비할 때도 노이어 선수 인터뷰를 보니까 후방에서 상대 공격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후방 숫자로 그에 맞춘대요. 그래서 1대1로 수비들이 대응을 하게끔 나머지 자원들은 다 공격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아니면 압박을 하거나 그 빌드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김민재 선수에게는 계속 오른쪽 센터백으로 샤샤보이가 풀백에 나오면 샤샤보이가 아래쪽에서 운반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계속 위쪽에 포진해 있을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오른쪽 센터백이 올라가서 전진도 해줘야 그렇지. 되고 그러다 보면 할게 많아. 당연히 해줘야 되는 역할이 많아지는데 제가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를 쭉 보면 그리고 제가 이번에 분데스리가를 중계하면서 느낀 건 진짜 다른 어떤 리그보다 분데스리가가 압박이 빡세요. 3부 리그 팀도 포칼에서 1부 리그 팀 만나잖아요. 라인 안 내리고 그냥 무조건 압박합니다. 맞불 놓고 우리가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축구 하자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독일에는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가 아마 김민재 선수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압박에 들어온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볼 처리 속도가 빨라질 필요는 있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한 얘기를 쉽게 풀어보자면 네. 또는 쉽게 비교를 해보자면 뭔가 뭐 K리그 내지는 뭐 세리아 상대 팀이 좀 강팀이다라고 하면 일단 앞쪽에서 압박을 하기보다는 중원 지역의 안정감과 좀 라인을 내리면서 후방에서 뭔가 좀 상대를 막아보자라는 의도가 보이는데 네. 분데스리가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물다는 건가요? 정말 드물어요. 진짜 그냥 네. 앞만 보고 딱 축구합니다. 맞부에 놓겠다. 네, 우리 순위권 차이 없다. 우리 축구하겠다는 다른 느낌이 많이 리그보다는 그게 좀 더 심하다. 굉장히 셉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김민재 선수의 볼 처리 속도는 좀 더 지금보다 빨라질 필요는 있다. 근데 어쨌든 첫 경기고 분명 아쉬운 건 맞으나
액땜했다는 생각으로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실수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대신에 더 발전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콤파니 감독의 팀에 적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역할에서 김민재 선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모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좋은 페이스로 이제 바이언 팬분들에게도 안정감으로 다시 좀 신뢰를 얻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근데 김민재 선수가 제가 그 어제 이것저것 중계를 다 동시에 보면서 그 봤어요. 네네. 근데 김민재 선수가 이제 다이어 선수 교체됐을 때 라커로 들어가더라고요. 야, 그 아직까지는 근데 그 몸 상태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안 나온 거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걱정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김민재 선수의 컨디션도 중요할 듯이 보이고 제가 봤을 때 김민재 선수가 뭐 이 실수를 하나로 뭐 주전에서 되게 밀린다. 내지는 뭐 되게 뭐 벤치에만 앉아 있는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른 경기 내용들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전술적인 롤을 잘 수행했다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되었던 뭐 수비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실점할 수 있고 한데 이렇게 치명적인 눈에 딱 보이는 실수가 김민재 선수한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부디 잘해주길. 그렇습니다. 아직 경기 많이 남아 있으니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